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한기가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예, 연희영 기자.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까지 단행을 하면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조국 장관 사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삭발을 한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청와대 앞에서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빠박이만 남겠네. 이학재 의원의 단식도 3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는 것인지 안 들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 한국당 지도부가 방문을 해서 이 의원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법은 진실을 바탕으로 집행된다며 법을 다루는 장관 자리에 범법자를 앉힐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민생부터 챙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모든 사안을 조 장관과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조 장관이 참석해선 안 되고 대정부 질문 때는 된다는 말은 억지이고 생떼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법무부가 10여 명 규모의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고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단은 비검찰 출신인 황희석 인권국장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해서 검사 2명과 사무관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원단은 우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기법 지원과 직접 수사 준비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방북 시기 상조론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사에서 김정은 국방준비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준비가 앞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방북 시기상조론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이 이뤄지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북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모테기 외무상에게 한일 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대응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일 간 분열이 조기에 해소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현지 시각 17일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했다고 최고 지도자실이 밝혔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어떤 급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고려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IAEA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차관은 최근 일본 고위 관료들이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면서 전 지구의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현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2다리를 잃은 하지연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를 뜻하고,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복, 국가 소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의를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 지뢰 때문에 2다리를 잃었던 청년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는 보훈처가 이젠 국가를 위해 몸바친 명예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목함 지뢰 폭발 사고 부상자의 상위 판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북한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것을 전투 준비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영준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 씨를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장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고 당시 장 씨 옆에 타고 있던 여성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준 남성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유다원 앵커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내일도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6도로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겠습니다. 장원석 앵커, 이번 주 맑은 하늘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에는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였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미리 알고 가면 편하겠죠? 킨텍스 한국기계전에 어떤 업체 제품이 나오는지. 아, 미리가 보는 전시회 오토페어. 최신 국내외 산업 정보는 물론 현장 할인 판매까지 한다죠. 한국 기계전 꼭 가봐야겠네요. 검색창에 미리 가보는 전시회.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사 한 번 하는데 왜 이렇게 살 게 많아? 언니, 하이마트에서 한 번에 사면 되잖아. 다양한 가전제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풍성한 혜택까지 받으니까. 진이도 유리도 이사할 땐 하이마트로 가요. 자세한 내용은 매장 문의. 암 걱정엔 멜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타협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가장 강인한 모하비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가장 세련된 모하비를.
강인함과 품격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SUV 모하비 더 마스터 탄생. 기아 자동차.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YTN 뉴스 FM 철학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원석, 유다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제주의 다채로운 풍광을 보고 있으면 찬바람도 잊을 만큼 변화무쌍한 이 계절의 매력에 빠져드는데요. 올레길을 따라 해안을 걷다 보면 멋진 기암절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절벽들 사이로는 화산 안밭이 물론 가장 맑고 깨끗한 제주의 물이 흐르고 있죠. 이 깨끗한 물을 지키는 것, 청정제주를 아끼고 맑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점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혜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청정자연 보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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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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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교통안전 1분 더.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병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초입입니다. 저는 산을 참 좋아해서 가을 장거리 산행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는데요. 아름답게 낙엽이 물든 가을 산도 즐기고 산행 후엔 막걸리도 한 잔씩 하는데, 그렇지만 단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구시율은 늘어나는 나들이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졸리시면 휴게소나 졸음쉼 때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전자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세요. 가을로 떠나는 평화로운 여행길에 나와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합시다. 교통안전 1분 톱.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주방용 랩은 뉴랩을 확인하세요. 뉴랩 뉴에코 뉴라이프. 자연주의 뉴랩이니까. 뉴랩 프레시 네이처. 신선함은 그대로니까. 자연주의 주방용 랩. 뉴에코 뉴라이프. 뉴랩 뉴랩이라면 안심이에요. YTN 뉴스 FM. 뉴스 FM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 부근인데요. 1차로에서 고장차 서 있었는데 방금 전에 치워졌습니다. 여파 있습니다. 분자교에서 창동교 구간으로 밀리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는 5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까지 정체입니다. 50분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50분 소요됩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남단을 지나 북단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 데는 2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5km 구간, 또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구간, 또 죽전에서 수원까지 6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구간, 또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으로도 각각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도심에서는 일찍에서 금천 구간으로 밀립니다. 뉴스 FM 교통정보 나경숙이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동시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랍니다. 우길기 디자인으로 주스를 팔던 폴란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의 항의 덕분이었는데요. 생산 중단을 이끌어낸 계기와 과정, 잠시 후에 이 학생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와 댓글로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첫 소식은 폐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발병이 확인됐고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돼지 4,7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성의 경우 폐사율 100%의 치명적 돼지 질병입니다. 농림축산검연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과 오늘 오전 물은 환경도시 모양시입니다. 발생이 확진되었습니다. 첫 발병이 확인된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폐사한 어미돼지 5마리를 관리인이 신고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상 돼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습니다. 세계 인류도시 서울특별시입니다.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돈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딱히 감염 경로라고 의심할 게 없는 상황이라 정부도 고민이 많지만 일단 평소처럼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파주 지역의 농가들은 초비상입니다. 우선 발병 농가에서는 살처분 작업이 이뤄졌고 파주 곳곳에도 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돼지시장에서는 굴삭기까지 동원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애써 기른 돼지들을 눈물을 머금고 땅에 묻은 겁니다. 살처분을 바라보는 인근 농장 주인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기 미래잖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새 목숨 사는 걸 듣는데 다시 돼지 사서 새끼랑 그랬는데 또 2년 걸리는데 한 5년은 내야 돼. 파주에는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됐고 방역 차량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농장 주변을 소독했습니다. 농장들도 자체 소독을 하는 등 파주 양돈 농가에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하는 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뭐 백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가 아니라.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발생 농장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과의 거리가 10km도 되지 않아 농장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농가 90여 곳에 100만 마리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치사율이 높아 최악의 돼지 전염병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만큼 농민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 와중에 걱정을 더 보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돼지 농가 2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한 곳은 돼지 2,500마리, 또 다른 한 곳은 4,5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의 돼지 농장과는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반이 현장에서 이 죽은 돼지 4마리로부터 시료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는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신이 없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살처분, 소독, 이동 금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이 3가지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유재복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굴착기가 쉼없이 땅을 팝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주변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5,000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파주를 중심으로 3곳의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파주에는 통제소 3곳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방역 차량은 마을 곳곳을 돌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질병이 확인된 때부터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서 이동이 중지됐습니다. 발생지인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도 돼지 농가로 반입이 안 됩니다. 모임이나 개인 모든 것을 박혜식 대한한돈 협의장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외출도 자제를 시키고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잠복 기간은 나흘에서 19일 정도로 보는데 일주일쯤 발병이 가장 많아서 고비로 꼽힙니다. 그동안 확산을 막기 위한 피말리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욱입니다. 형체 없는 적과 싸우는 게 제일 어렵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떻게 발병한 건지, 어디서 온 건지, 원인이나 유입 경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방역하는 것뿐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강강과 공릉천 합류지점 인근으로 북한 지역과는 불과 7 내지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강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임진강 너머는 바로 북한강. 북한은 올해 5월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황해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 야생 멧돼지가 떠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멧돼지 사체를 먹은 오소리나 너구리 등 육식동물이 강을 건너 농장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창문 없이 밀폐된 형태라 외부 접촉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농장주의 해외여행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 농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주인이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농장 관리인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4명은 최근에 외국을 간 일도 없고요. 외국산 축산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농장은 또 사용이 금지된 잔반도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인 파악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병 농가의 위치로 볼 때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과 자체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새벽부터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전국의 양돈 농가는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전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도 초비상입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과 동시에 새벽부터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돈 농가로 들어가는 마을 안길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생석회가 깔려 있죠. 축산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사실상 외부인의 출입이 이곳부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전화를 이용해서 농가 내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오전 소독 후 내외가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농장주. 추석 때 자식들도 오지 말라며 조심했는데 발병 소식에 답답할 뿐입니다. 여분도 없고 사료 차량도 끊겨 당장 돼지 900마리를 숨길 처지입니다. 저기 인천서울은 차려도 강원도 화천 양돈 농민입니다. 12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출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뭉개야 되는데. 전국 자치단체도 초비상입니다. 상황실을 갖추고 거점 방역시설과 통제소를 확충하는 건 말 그대로 기본.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에 있는 돼지의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남은 음식물의 반입도 막아야 하는데 전염 경로도 확실하지 않은 병 앞에 도로 주변 방역시설 한두 곳으로는 영 불안합니다. 촬영뿐만 아니고 운전 기사까지 지자체 거점 소독 시설 담당자입니다. 소독을 하고 농가를 가야지. 여기에 야생 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해야 합니다. 농가마다 울타리를 치고 포획틀을 깔고 민가 주변 멧돼지는 사살하기로 했지만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아마 확인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사살하는 그런 지시가 아마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멧돼지들이 야생 상태에서 사체가 돼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했지만 결국 현실이 된 돼지 전염병 앞에 농가는 숨죽이고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지원입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 소비자는 불안하고 돼지고기 값이 크게 뛸까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이분들의 고민을 백종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정육 코너가 평소보다 한산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글쎄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죠.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고 좀 덜 먹게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국내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장바구니에 돼지고기를 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소고기와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좀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닭고기 쪽으로 저는 많이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 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유통될 가능성도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유통된 돼지고기 모두가 안전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인들 역시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중국에서처럼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뛸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산이 오르면 수입도 같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나가진 않는데 마진은 점점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그때 되면 저희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농림축산식품부 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당부에도 소비자들과 상인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걸리면 대부분 죽는다는데 이렇게 치명적인데 왜 백신 개발이 어려운 걸까? 왜 치료제가 나오지 못했나 의문이 듭니다.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바이러스 안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형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도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러스에게 일종의 무기와도 같은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가 특히 병원이가 심하지는 유한상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다양한 항원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조합으로 유전 병원서 인자를 만들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워요. 구제역 바이러스는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10가지를 넘지 않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으로 확산하는 최근의 양상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지역이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렀던 점도 백신 개발을 더디게 만든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방어벽인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른 백신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제 전문가 정현규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오후에요.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뭐 사비 치료를 채취해 갔다고는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습니다만 확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천의 경우에는 오전까지만 해도 농장에 전화 해차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쯤 큰 돼지가 한 마리 죽고 이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일단 부검하고 샘플 채취해서 현재 샘플이 이제 막 그 실험실에 도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험실에 도착하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부검 소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 비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돼지에서 다른 질병에서는 그렇게 비장이 커지는 질병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 현장 부검 소견상으로는 약간의 비장이 좀 커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니기를 바라야겠습니다만 만약에 확진이라면 이게 지금 파주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동시다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염에 의한 것인지 어떤 가능성에 더 우려를 두고 계십니까? 그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잠복기가 3일에서 20일, 길게는 21일 뭐 그 이상도 봅니다. 보통 그렇지만 보통 3일에서 21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발생됐는지 감염이 됐는지 혹은 어느 농장이 먼저 감염이 됐는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 농장만 발생했을 때하고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또 발생했을 때는 방역 조치라든지 심각성이 차원이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혹시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을까요? 골든타임은 이미 증상이 나오면 증상이 나오기 전부터 감염이 되면 바로 바이러스가 배설이 되면서 전파가 다른 돼지한테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한 24시간에서 48시간, 길게는 48시간 정도 빨리, 왜냐하면 증상이 나오기까지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 빠르게 그 시기를 보고, 또 하나는 길게 보면 21일까지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6시 반에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스탠드 스틸,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스탠드 스틸 조치가 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스탠드 스틸 같은 경우는 48시간씩 저희 SOP상에는 2번을 연장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연천 같은 케이스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추가 발병이 있다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내일쯤은 그걸 또 판단해서 연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게 잠복기인 경우에도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미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전파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m 살처분하고 3km, 10km 이동 제한을 두는 게 그 잠복기에도 이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만든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뉴스에서 계속 저희도 뉴스 특보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치사율이 중국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 발생하는데 보면 되게 80%에서 100% 정현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제 전문가. 만성화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30%대를 나타내는 농장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80% 이상 된다, 그래서 10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걸리면은 얼마 만에 죽는 겁니까? 걸리면 돼지마다 틀린데 보통 고열 증상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죽는 돼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뭐 열흘, 2주 이상 이렇게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돼지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런 건 다 똑같습니다. 증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증상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기 때문에 첫 증상은 대부분 고열입니다. 40도가 돼지 같은 경우 보통 38도에서 38.5도 정도가 정상 체온인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죽고 또 하나는 출혈성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파열돼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몸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혈관이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부에 혈관이 파열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열만 나타나는 단계에서 죽는 돼지들도 있고 혈관이 완전히 파열돼야 죽는 돼지들도 있고. 그게 외관상으로도 보이는 겁니까? 혈관 파열되는 거? 혈관 파열된 건 일반적으로는 내부 장기가 출혈이 일어나면 파열이 되면 되게 출혈이 일어나다 보니까 분변에 혈액이 섞여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고 피부는 오히려 하얗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게 되면 또 출혈성으로 더 그때까지 살아남게 되면 피부 출혈이 일어나면서 피부에서 이제 출혈 반점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연천군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발생 가능성을 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지역이 파주 연천입니다. 혹시 강원도 쪽은 어떨까요? 강원도 쪽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잠복기가 21일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첫 신고인데 그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가 3주 정도 더 지켜보아서 신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상황하고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농장이 굉장히 방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밀폐된 그 축사 형태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거기가 처음 발생한 국내에서 처음 들어온 발생한 농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보면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국내에 들어온 그 역학 관계를 찾을 때 또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될 가능성도 같이 생각을 하고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더 무서운 상황인데 제가 강원도로 좀 말씀드린 게 이게 북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른 가능성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